이번 시간에는 159페이지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1번 상린관계 먼저부터 알아두셔야겠네요.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상린관계죠. 인접 부동산이다. 소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상린관계는 동산 및 부동산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이게 부동산이 인접하는 경우죠. 따라서 틀렸죠. 2번 인접하여 토지의 소유를 하는 자는 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편화담을 설치해야 한다. 자, 2번도요. 2번 비용은 경계표, 담, 국어 등을 설치할 때 비용은 공동으로 함께 분담합니다. 균분합니다. 균분. 설치 비용이요. 3번 공용물에 대하여는 안원방해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인접한 부동산 사이이면 안원방해 금지 217조 생활방해 금지라 하게 돼요. 안원방해 금지. 이거요. 이것은 인접한 부동산이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요. 공용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규정을. 따라서 그래서 틀렸죠. 4번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함이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경계선을 넘은 수지, 나무가지죠. 나무가지는 반드시 이 나무의 소유자한테 제거를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가지의 경우는 반드시 먼저 나무의 소유자한테 제거를 청구하고, 그래도 나무 소유자가 지금 이 경계선을 넘은 나무가지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경계를 넘은 목근,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의 경우는 여기는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곧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곧바로 제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서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안 되겠죠. 5번 오물을 저치할 지하 시설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5번은 옳은 지문인데요. 여기에 지하 시설할 때는 경계에서부터 2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이 지하실 공사에 지하실의 깊이의 반 이상을 띄어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혼동을 하지 않도록,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하 시설이냐, 지하실 공사냐에 따라서 거리 띄우는 것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리해 두시자. 자, 그 다음 2번에요. 이 상린관계와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권리가 상린권이라고 그러죠.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따라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물권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으니까 상린권도 소멸시효에 적용이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도 별도로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상린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상린권에 관한 규정,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이게 판례의 태도다. 그죠? 이렇게 상린권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것과 비교하는 게 뭐냐?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틀린 것은 1번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죠. 우리 상린관계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지역권은 그렇지 않죠.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성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 사이에 주로 일반적으로는 약정을 하죠.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계약이라는 약정을 하고 그래서 지역권은 부동산 물건이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권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186조의 취지죠. 2번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독립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등기를 한다. 그죠? 그러네요. 여기에 등기하지 않는데 여기는 등기를 한다. 기본적으로. 그죠? 3번 상린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그렇죠. 이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이것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만의 이용 조절 관계이지만 상린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또 물의 상린관계도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5번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에 대한 관계이다 했는데 상린권은요. 여기 보다시피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했죠. 인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접 상린관계는. 그러나 이 지역권의 경우는 반드시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필요는 없죠.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것은 주의토지 토행권에 관한 거 한번 보죠. 3번. 4번, 5번, 6번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풀어봅니다. 3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우리 민법에 219조 타인의 토지를 통행권으로 사용하니까요. 통행으로 사용하니까 통로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건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래서 유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원칙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220조에서는요. 공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예외적이죠. 그래서 공짜로 보상 없이 옆에 있는 토지를 통행권,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어떤 경우냐? 여기 예외적이니까요. 우리 민법에 220조에서 딱 정해놨어요. 이러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공짜다. 이래놨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은 여러분이요. 아예 숙지를 해가 계셔야 돼요. 시험 보기 위해서. 그 하나는 뭐냐면 분할로 인한 경우입니다. 분할로 인하여 도로, 공로에 접할 수 없는 토지. 그러면 분할한 당사자 소유자 사이에 공짜로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할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이겠죠. 주로 그죠? 공유 토지의 분할이겠죠. 이렇게 분할. 그 다음에 하나는요. 한 필지 토지였는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한 필지 중에 이게 분필을 해서 일부만 좀 양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한 필지 소유자가요 그 토지를 분필해서 나누어서 일부를 양도했어요. 일부 양도함으로 인하여 도로에 즉 공로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때도 역시 공짜로 야 이거 분필한 이 토지 내가 좀 밟고 다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양도입니다.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입니다. 다만 때 분할, 일부 양도, 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 무상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은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이 통행권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통로를 직접 개설할 수도 있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 통행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한번 보죠. 자, 1번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2번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한 것은 아니다. 알아주셔야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란 것은 현재의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 상황에 맞는 통행권입니다. 현재 이용 상황. 이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에 맞는 이런 상황 하에서 통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장래에 내가 토지를 이렇게 이용할 것이니까 지금 통행권을 이렇게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m의 위에 도로가 있다면 주의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요.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은 단순히 편리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4번요.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 도로가 개설되면 이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죠. 바로 공로를 통해서 도로에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공로가 생기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사라진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공로 접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전제가 된다. 5번.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이유만으로는 그래요. 마찬가지죠.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다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유권자의 소유물을 소유권 없는 누군가가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했을 때 행사하는 것이 바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되겠죠. 7번. 옳지 않은 것 찾네요. 1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의미가요. 소유권에 의한 자기 소유물을 반환을 청구하는 물권 청구이죠. 이것을 말한다. 그죠? 그 중에 이 청구권의 모습이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자, 1번. 이게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이 채권의 주체는 현재의 소유자가 침해당한 소유자요. 이 사람이 행사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그래요.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점유자. 현재의 점유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하던 사람이든 간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묻지 않고요.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아니면 고의가 없든 과실이 없든 불문하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소유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면 족하고 점유 상실 이유가 침탈에 한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는 점유를 상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 다르냐 하면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달라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침탈을 당해야 합니다. 침탈. 점유 상실이 점유자의 점유 상실이 타인의 침탈 행위 때문에 당했다. 그죠? 그래서 상실했다라고 할 때 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이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지금 소유물 자체가 소유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점유 상실이 소유자의 점유 상실이 반드시 침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의 고의 과실 여하는 묻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에 상대방,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고의 과실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현재 그 소유권을 지배하고 있으면 침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된다. 3번.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여기에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득하면 여기 특정 승계인 나오겠죠? 특별 승계인.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잖아요. 왜? 현재의 점유자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4번.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요.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이게 존재하게 있으면 자,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야, 그 물건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권한이 있으니까 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점유할 정당한 권한에 해당되는 게 뭘까? 예컨대 이 사람이 지상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유치권자라고 해보세요. 또 질권자라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적법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야, 그 소유물 내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야, 나 지상권자잖아. 너가 내한테 지상권 설정해 줬잖아. 그래서 나 지상권자니까 못 줘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 외에도요. 임차인일 수도 있겠죠. 임차인. 그렇죠? 뭐 차주일 수도 있고요. 또 동시이행 한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동시이행 한변권.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요.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아 있는데 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 매도인은 자기 앞에 소유권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한테 당해 목적물 돌려달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매수인도 있겠네요. 그죠? 매수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꼭 이해해 두셔야겠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즉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 못 줄러주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요. 5번.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했는데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유권 자체가 뭐예요? 항구성이 있죠? 항구성.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권 청구권인 반환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그죠?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게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1년이 바로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자, 8번 하나 더 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하면 이 사람 아직 등기 이전을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1번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할 수가 없죠.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운명을 같이 하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소유권이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다. 2번 소유권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다.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저당권 등기도 무효인 저당권 등기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등기는 안 됐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전부 무효인 등기니까 내 소유권을 침해하지 마라라고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네요. 그죠? 2번. 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 신축한 사람,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신축자가 갑이라 해보세요. 갑이 그러면 소유권자예요. 민법상으로. 이것은 민법 187조 때문에 소유권 없이 등기 이전, 등기 없이도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근데 서를 위조해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럼 이 보존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니까 소유권도 없고 보존 등기도 무효인 등기죠. 무효 등기예요. 근데 을이 이렇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병한테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라고 하면 얘가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 취득할 수도 없죠.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인 등기잖아요. 무효 등기니까 없어져야 될 등기니까 진정한 소유자 갑이죠. 소유권에 기해서 야, 이 등기 마소하세요. 이 등기 마소하였어요. 내 소유권 침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소 등기 청구권. 이 등기 마소해라. 이 등기 마소해라 하는 것은 곧 마소 등기는 내 소유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하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성질입니다. 요 청구권의 형식이 말소 등기 청구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이 자체가
요 청구권 자체가 바로 방해 제거 청구로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는 바로 갑이 소유권자로 우리 민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지문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3번,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할 수 있겠죠?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했죠.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소유권가 있으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거죠. 건물 없애라고 청구하는 거다. 자, 이게 운명을 같이 한다 했어요. 운명.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갑이 이 소유권을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넘겼다 이 말이죠. 이 양도예요. 양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소유권에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소의 건물 철거 청구를 이렇게 행사해야 돼요. 그죠? 이제는 병이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이. 이런 의미죠. 따라서 갑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인 건물 철거 청구권 행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틀렸네요.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에, 그러면요. 4번.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대금을 지급하고 당의 목적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면 등기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요, 토지를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을한테 행사할 수 없죠? 왜 그래요?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대금을 받으면 인도해 줄 의무가 있잖아. 그러면 인도 의무. 이 의무를 이행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당의 목적물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사용 수익권이 이렇게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을의 지위입니다. 요게 매수인의 지위죠. 따라서 매도인은 자기 앞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소유물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렇게 반환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내가 돈 주고 샀잖아. 그리고 네가 내한테 넘겨준 거잖아. 이거는. 이래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미등기 상태예요. 그죠? 미등기지만 다시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대금을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 을이라는 매도인이 다시 토지를 병한테 이렇게 인도해 줬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매수인은요, 당에 이 토지를 적법하게, 정당하게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죠. 왜냐하면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에서 이 권리가 이렇게 넘어왔겠죠? 여기에 있는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가 이렇게 병한테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병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정당하게 취득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에 아직 여전히 소유권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유권에게서 야, 내 소유물이니까 내놔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반환 청구권에 이렇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절했죠. 이 권리가 고스란히 이전되어 있는 병, 이 사람도 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소유 명의자는, 등기 명의자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 매수인들한테 내 거 내가 돌라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대단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건 참 중요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갑소유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교녀된 후, 그러면 을의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란 거죠. 불법적으로 등기됐으니까. 그러면 저당권도 없고 무효인 등기다. 그 다음에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교녀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을 저당권 등기가 병한테로 이전되면 무효인 등기가 그대로 이전됐잖아요. 따라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로 당의 목적 저당권을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역시 무효인 등기, 역시 저당권 없는 등기죠. 그렇다면 현재 그 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현재 침해한 사람, 그것은 바로 병이죠. 을로부터 저당권 등기를 이전받아서 등기에 이름이 있는 병이란 사람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의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 침해하는 그 현재 침해자에 대해서 내 소유권 침해하지 마라 라고 물권 청구를 행사하면 되죠. 그래서 소유자 갑은 병에 대하여 그 등기를 전부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 병한테 하면 된다. 왜? 병이 현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점유부 취득시효인데요.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부동산의 점유부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썼는데요.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 이거는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전부 다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이게 1번.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하는데, 자, 등기부 시효 취득이든 점유부 시효 취득은 간에 소유의사로 점유를 해야 하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서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 추정, 공연한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이에요. 전부 다 추정하죠. 이 세 가지 다 추정되어집니다. 추정되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이 없죠. 그렇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3번에요. 여기에 당의 목적물을 제3자한테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지 아니한 채 처분하더라도 시효 완성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지만 소멸 시효에는 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점유 상실이요.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점유 상실이라면, 자, 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점유 상실이 될 때, 이런 경우에는 점유 상실한 이때부터 10년
내에 저기에 있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 이럴 때 드디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점유 상실한다고 해서 또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등기청구권은. 그죠? 그런 면에서 아예 3번은 틀린 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면 원칙적으로요. 이때 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냐? 상대방이 누구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즉 20년이 되는 순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 명의자이기도 하겠죠.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 완성되고 난 뒤에 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이 사람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 제3자, 뭐 병,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줘 버리면 이때는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를 못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 그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4번 옳죠. 5번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자, 우리 부동산 명의 수탁자, 이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가 됩니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효 취득, 자주 점유여야 하죠. 반드시 자주 점유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부 시효 취득이든 등기부 시효 취득이든 다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에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점유기산점에 관한 것이에요. 2번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기간 중에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은 점유기산점에 20년간 할 때 20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점유 개시시. 그러니까 역산금지란 거예요.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내가 기산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개시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효취득에서 사례 문제도 하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봅시다. 15번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판례해야 할 때 옳은 것은 했죠.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시효 완성의 사례 문제를 만들어 이렇게 하라 했죠.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계속 해왔어요. 점유 중에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점유를 20년 계속 갑이 자주 점유로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갑의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누구예요? 바로 을의 소유명이 돼 있죠. 요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효 완성자가 갑이 될 것이고 시효 완성자 이 사람이 20년 될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시점이죠. 이 시점에 소유자를 보니까 을이죠.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시효 완성한 후에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을이 요 시점에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했죠. 소유권 이전을 넘겨줘버렸네. 이렇게 이전 넘겨줬네. 이렇게 매도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상실한다. 자, 여기에요. 요 등기 청구권은 갑이 을에 대한 행사는 이것은요 이 상태로 존재하는 한 갑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요 이것은 시효 취득이 소멸시효가 안 된다겠죠. 소멸시효에서 소멸되지 않는다겠습니다. 설령 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한테는 주장할 수 없지만 갑이 병한테는 이렇게 주장할 수 없지만 얘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렇게 등기 청구권. 왜? 소멸시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갑이 이렇게 점유 상태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면 이 등기 청구권은 존속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치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 청구권은 을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갑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의 소유권 등기가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등기가 이렇게 돼 있더란 거예요. 이 시점 있죠. 이때. 그렇다면 이때요. 갑이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은 뭐예요? 갑은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니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갑이 을이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병이 다시 을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요 시점에. 그러면 을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겠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니까 존속 중이니까 시효 완성자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을한테 야 등기 주세요라고 할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옳은 지문. 옳다. 자, 3번 갑은 병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갑은 여기에 있는 병, 요 시점에 을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줬다. 병이 소유권 가졌다면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반드시 을이라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을한테만. 그 다음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때의 경우라면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요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때를 가지고 해서 다시 이렇게 20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런 상태로 존재했다. 갑이 점유 중이었다. 라고 하면 20년 시효 완성이 이때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계속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요. 갑은 병에 대하여 이걸 뭐라 그래요? 2차 시효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걸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2차 시효 완성을 인정한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차 시효 완성이었죠. 그렇죠? 여기는 1차 시효 완성.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해서 2차 시효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등기 명의가 변경된 소유권 이전이 된 이 시점을 기산으로 해서
다시 2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갑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갑은 두 번째 시효 완성을 했고, 그러면 이때 갑의 소유자, 갑이 점유의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대상 청구는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소유자가 대상 청구, 이렇게 대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대상 청구. 야, 소유권 이전, 얘가 소유권 가져갔으니까 너의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에 너가 병한테 받은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게 대상 청구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권리를 행사했어야 합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내 소유권 시효 완성했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라고 이 권리를 행사한 후에 이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게 먼저 행사됐어야 합니다.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 시효 완성을 입증하고 소유권 내놓으세요, 등기 넘기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등기 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 자, 이렇게 해서요, 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 사례 문제를 이렇게 봤네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처를 한번 보죠. 17번 문제입니다. 등기부 시효 취득은 여기는요, 소유자 명의, 이거 소유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소유자 명의로 있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유권 등기로서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되죠. 다만 여기 우리 민법은 이제 판례가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불문하죠. 다만 이 무효 등기에서 제외되는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무효 등기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보존, 무효인 보존 등기 상에 있는 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에 의해서는 이것도 역시 무효인 등기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역시 무효인 등기예요. 왜냐하면 등기에 공신이 없으니까 보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등기는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됩니다. 이 소유명인이 10년간 소유여사로서 평온하고 공연하며 선의이고 무과실 상태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점유 개시한 때로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17번은 문제 이제 간단해졌죠.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전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유효 무효 관계없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견유되는 경우 뒤에 견유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시효 취득을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거잖아, 그죠?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판단해 보니까 무효인 보존 등기, 이게 뭐예요? 보통 후 보존 등기죠. 이게 무효인 등기가 돼요. 그럼 이 후 보존 등기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이전 등기도 역시 무효인 등기가 되죠. 이 무효인 등기는 여기에 있는 이 무효인 등기는 전부 다 등기부 시효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부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 하냐, 등기의 승계 이렇게 합니다.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의 소유권 등기 기간을 현재의 이 등기 명의인이 자기의 등기 기간으로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무과실은 입증해야 되죠.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왜냐하면 점유의 추정력에는요. 자주, 평온, 공론, 선의 점유는 추정하지만 무과실 점유인 것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란 사실은 점유부 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5번 선의 무과실 및 평온 공론하게 자주 점유해야 하는데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한 때 평온 공론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자주 평온 공론 선의 무과실 전부 다 점유 개시할 때 그러한 상태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계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이렇게 해서 시효취득, 점유부 시효취득과 등기부 시효취득을 다 살펴봤어요. 중요하니까 꼭 이 사례를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각각 남겨둔 것을 여러분이 옳은 질문으로 다 바꾸어서 여러분 것으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유, 즉 공동소유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